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9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NBA 총 8가지 경기 있죠? 8가지 경기 전부 다 분석을 준비해 왔고요. 저의 분석과 이제 여러분들의 분석을 한번 맞춰보시면 아마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멘트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이번 달은 많은 이용 중이라 관심 지나고서 또 생각 좀 해볼게요. 참여해주시면은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8가지 경기 멘트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워싱턴과 이제 댈러스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싱턴 댈러스 먼저 살펴볼 거고. 자, 홈팀 워싱턴이 연패가 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7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워싱턴이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또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실점이 130점, 330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당연히 꼴찌에다가 그 다음에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22.1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9위 수준. 수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비 코트에서 쓰는 에너지 레벨 자체가 좀 떨어지고요. 공격 코트 대비했을 때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상대에게 너무나도 쉬운 슛 찬스를 많이 내주고 있다. 오픈 찬스를 많이 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격이 좋은 팀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보여준 공격에서의 이런 좋은 모습은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뭐 러셀이라든지 뭐 쿠퍼 플래그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까지 내일 복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1대1 상황에서의 이런 수비가 안 되는 워싱턴을 만나서의 1대1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댈러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득점 지원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득점 볼륨에 대한 고점이 높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득점 지원은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뭐 120점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워싱턴을 만나서라고 한다면. 자, 반면에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시즌 공격 전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핸들러 기반 2대2죠. 핸들러 기반 이제 2대2 게임을 되게 많이 가져가는데 뭐 실제로 뭐 사르라든지 클리발리라든지 뭐 키션 조지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대한 윙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빅 자원들에 대한 득점이 되게 많은 팀이거든요. 특히나 뭐 미드레인지라든지 외곽에서의 득점 시도가 많은 팀이고 생각보다 성공률은 나쁘지 않아요. 경기당 34개의 최근 5경기에서 던져서 37.06%의 메이드 확률. 다만 워싱턴이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좀 턴오버가 많고요. 이제 이런 빅 자원들이 외곽으로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세컨 찬스에 대한 이런 기대값 자체가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턴오버가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세컨 찬스가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상대보다 포지션을 좀 덜 가져가죠 항상.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다만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앞선에서의 수비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워싱턴이 뭐 얘네가 하고 싶은 거 높은 성공률을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이제 뭐 화력은 좀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홈 이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댈러스가 뭐 승리를 가져가기까지가 뭐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228.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랑 토론토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라 토론토. 자, 최근 이제 두 경기
이제 시카고라든지 클블 만나서 연패 중인 필라델피아. 반면에 원정팀 토론토는 최근에 4연승 중이죠. 그래서 지금 2연패 필라델피아와 4연승 토론토의 맞대결인데 사실 홈팀 필라델피아는 이번 시즌 공격 코트에서에 대한 효율은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경기당 평균 득점이 123.25 득점, 리그 전체 2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9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4위를 기록 중인 팀이다. 맥시의 안정감 있는 핸들링이 기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볼 상황에서의 마무리라든지 아니면 뭐 2대2 게임 능력 아니면은 이제 엠비드라든지 스팟업 자원들을 살려주는 이런 플레이도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에드지컴도 생각보다 이제 야투율이 괜찮고 스팟업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 괜찮고 엠비드도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팀 전체적으로 약간 유기적인 볼 흐름이라든지 높은 성공률이 높은 공격 효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 특히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 5번 포지션에 대한 밸류가 지금 필라델피아 데뷔했을 때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수비 코트에서. 야구 퍼들이 사실 공격 코트에서 뭐 세컨 찬스에 대한 강점이라든지 뭐 높이에 대한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수비에서는 밸류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필라델피아가 좀 쉽게 토론토의 골밑이라든지 엔비드가 조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베롯이라든지 스카티 반지라든지 잉그램이라든지 조금 이제 상대 턴오버 유발하는 데 강점이 있죠. 상대 턴오버 유발하는 데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고 뭐 손질이라든지 뭐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마무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번 시즌 토론토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번 시즌 토론토가 속공 득점이 경기당 평균 19.7득점이거든요. 속공 득점이 이제 19.7득점. 리그 전체 1위입니다. 그래서 좀 트랜지션 상황을 이용하면서 속공이 많이 나와줬을 때 이제 강점이 있는 팀이고 이제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인데 사실 필라델피아가 핸들링이 안정적이에요. 맥시가 가져가는 핸들링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팀이고 게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드골 확률 자체가 높은 팀이다 보니까 토론토가 보여줄 수 있는 트랜지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올 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토론토는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토론토가 4연승 중인 거와는 좀 별개로 뭐 상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론토가 내일 백투백이죠. 백투백 원정 이슈라든지 필라가 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토론토의 득점 기대값 자체가 조금 낮게 설정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필라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라 승, 마인 승,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애틀란타랑 레이커스 경기 바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레이커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레이커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일단 레이커스가 지금 5연승입니다. 5연승 장줄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 7승 2패죠? 이번 시즌. 경기력이 괜찮은데 지금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리브스가 없는 상황에서 직전 어디를 잡고 왔죠? 돈치치의 캐리 가져가면서 직전 어디 싸웠었지? 잠시만요. 직전 이제 샌안토니오 만나서 승리를 가져왔었거든요. 승리를 가져왔었고 이번 시즌 돈치치가 성적이 진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이번 시즌 돈치치는 평균 경기당 40득점에다가 11리바, 9.2어시, 피드골 확률 50%.
그래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하게도 이제 뭐 개인 득점도 잘 따주고는 있지만 하치무라라든지 에이튼을 살려주는 이런 퍼포먼스도 괜찮습니다, 이번 시즌.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레이커스는 이런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르브론이 뛰지 않았었고 리브스가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이점 라인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이점 라인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레이커스가 충분히 많은 득점에 대한 지원을 애틀란타 상대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홈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토론토를 만나서 뭐 1쿼터, 2쿼터, 3쿼터를 잡아냈지만 4쿼터에서 압도를 당하면서 경기를 지고 왔어요. 그리고 내일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인데, 근데 사실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에이튼이라든지 하치무라의 수비 능력을 사실 믿지는 않거든요. 수비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애틀란타도 지금 트레이 영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윙 자원들의 에너지 레벨, 그 다음에 뭐 리머텍, 아니면 뭐 세컨 찬스에 대한 강점, 이런 부분들을 살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레이커스 상대로 화력전으로 한번 끌고 가보자 라는 멘트는 좀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승패 예측은 조금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이커스가 홈이었으면 레이커스가 좀 더 유리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원정이라서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형님들. 잠시만요. 자,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랑 시카고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 시카고. 자, 일단 뭐 클리블도 백투백, 시카고도 백투백 일정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주전 자원들에 대한 소비는 조금 달랐어요. 오늘 양 팀이.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란드가 복귀를 했죠. 갈란드가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베이스 5를 운용하면서 워싱턴전이었죠. 대부분 20분 중반이라든지 중후반으로 30분 안쪽으로 이제 베스트 5에 대한 출전 시간을 가져왔거든요. 게다가 내일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아마 체력적인 이슈는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반면에 원정팀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경기가 있었고, 주전 자원들에 대한 이런 출전 시간 자체가 억제가 잘 안 됐습니다. 뭐 부제일리스라든지 뭐 기디라든지 부세비치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30분 초반부터 30분 중반, 30분 중후반까지 꽤나 많은 출전 시간이 강요가 됐거든요. 게다가 내일 이제 클리블랜드 원정을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동거리까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체력적인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내일 강팀 클리블을 만나서, 완전체 클리블을 만나서 시카고가 원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 자체는 기대값이 저는 높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시즌 극 초반에는 첫 한 뭐 3, 4경기에서는 제가 멘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빌리 도노반 감독의 약간 뭐 스위칭 수비라든지 위치 선점에서의 강점이 조금 보여지고 있다. 수비가 이번 시즌 나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즌이 진행되면 될수록 실점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시카고는 원정에서 게임을 갔을 때 더욱더 실점률이 올라가는 모습들, 뭐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팀 특성이 그랬어요. 항상 원정에 가면은 실점률이 많이 올라가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던 팀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요거는 양팀이 보여줄 수 있는 전력 차이라든지 체급 차이도 조금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시카고가 클러치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코비 화이트가 빠져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크립을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카고가 초반에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점점 실점률이 올라가고 있고 원정에서의 승률은 여전히 좀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크립을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마인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마이애미랑 이제 포틀랜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포틀랜드. 요거는 이제 포틀랜드가 정배를 받는 경기로 보고 있거든요. 정배를 받는 경기로 보는데 사실 마이애미가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아직까지 진 적이 없습니다. 3점 3승, 3전 3승. 아직까지 진 적이 없거든요. 다만 오늘 마이애미가 샬럿과의 경기가 있었고요. 이번 시즌 마이애미의 주요 공격 전술은 뭐죠? 사실 템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립니다. 트랜지션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상대의 수비가 정돈이 되기 전에 나의 공격을 마무리 짓겠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템포를 되게 빠르게 가져가요. 뭐 오늘 샬럿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템포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마이애미는 좀 핵심 코어들이 많이 부상도 있고 빠져 있기도 하거든요. 팀 뎁스는 좀 얇아져 있는 구간. 게다가 내일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샤프라든지 아브디아, 카마라, 제라미 그랜트, 뭐 사이블 이런 친구들 활용해서 윙 자원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템포가 빠르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샬럿과의 경기를 달리고 온 상황에서 팀 뎁스가 얇아져 있는 상황에서 마이애미는 약간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템포를 늦추자니 헤로가 빠져있고 로지어가 빠져있다 보니까 세트 오펜스에 대한 효율은 떨어질 것이고 같이 달리자니 포틀랜드의 에너지 레벨이 과연 감당이 될까? 포틀랜드 데뷔했을 때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템포를 올리기도 템포를 내리기도 좀 애매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마이애미가 지금 뭐 헤로가 빠져있고 세트 오펜스의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포틀랜드를 백투백에서 잡아내기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뭐 좀 달리는 경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포틀랜드 승리 가능성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득점 경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 포틀랜드 승리 가능성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자, 샌안토니오랑 뉴올리언즈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안 뉴올. 이 매치업은 사실 샌안토니오의 좀 일방적인 경기를 봐주는 시선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샌안토니오는 이제 디온 팍스의 복귀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웸비가 또 출전이 가능한데 이제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디노테 머레이라든지 자이언 윌리엄슨이라든지 뭐 조던 풀이라든지 뭐 이브 미시까지 조금 많은 자원들이 지금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팀 뎁스 자체도 많이 얇아져 있고요. 밸류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 팀이죠. 지금까지를 봤을 때. 다만 지금 샌안토니오도 디온 팍스가 복귀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라든지 아니면 복귀 전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건 사실 의문이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를 뿐더러 나온다고 한들 출전 시간을 얼마나 가져갈지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올지 이런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사실. 게다가 오늘 웸비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백투백 경기인데 오늘 37분 12초를 뛰었죠. 37분 12초. 그래서
내일은 사실 웬비도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조금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오늘 너무 많이 뛰었어요. 오늘 많이 뛰었고, 그리고 세나는 이번 시즌 기본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턴오버에 대한 비율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울 관리에 대한 약점도 조금 있거든요. 파울 관리가 또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요런 선수들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팀 내부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사실 이번 시즌 샌안토니가 승리가 많기는 하지만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승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불안하죠. 반면에 지금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좀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트레이 머피라든지 뭐 사딕 베이라든지 허버트 존스라든지 윙 자원들을 활용한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림 어택 최대한 가져가면서 상대 턴오버 유발하면서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마무리 해주면서 저는 좀 타이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그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사실 샌안토니오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경기를 압도적으로 막 박살낸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3 포지션 안쪽 9점 안쪽으로 경기가 들어오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뉴올리언즈의 프랭 가능성 11.5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11.5 프랭 가능성을 언급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덴버랑 인디애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인디애나. 자, 얘네 둘은 지금 흐름이 전혀 달라요. 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5게임에서 4승 1패. 인디애나는 지금 최근 5게임에서 1승 4패죠. 5게임에서 1승 4패. 그래서 지금 8경기를 가져가는 동안에 승리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었고 사실 인디애나는 지금 브루클린을 만나서도 경기를 지고 오는 팀이다 보니까 뭐 기대값 자체가 저는 최대한 좀 낮게 잡아주고 싶긴 하거든요. 자, 근데 덴버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아마 되게 편할 거예요. 일단은 요키치와 잭슨의 매치업을 가져갔을 때 5번 매치업을 봤을 때 사실 요키치의 사이즈라든지 힘을 잭슨이 혼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자말 머레이라든지 크리스찬 브라운이라든지 카멜 존슨이라든지 에런 고든이라든지 전부 다 또 야투가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미드레인지 아니면 외곽 아니면 커딘 들어오면서 쉽게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될 거거든요. 인디애나 만났을 때. 반면에 지금 인디애나는 주요 전술이 뭐죠? 사실 뭐 할리버튼 시즌 아웃 됐고 메코네 빠져있고 오비토핀 빠져있고 뭐 네마드라든지 메서린이 복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 컨디션에 대한 부분이 아직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시약함 위주로 풀어 가겠죠. 시약함 위주로 풀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강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 덴버의 4번이 누구냐면은 에런 고든이거든요. 이 에런 고든은 데인바워 능력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덴버는 되게 공격이 유기적으로 잘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인디는 지금 시약함이 막히는 순간부터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크게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3점이 안 터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원정에서는 더욱더 기대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일방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디애나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좀 최대한 낮게 잡아주고 싶은 상황이고 덴버가 백투백입니다. 백투백인데 사실 이번 시즌 이런 벤치를 되게 많이 살찌웠어요. 뭐 브루스 브라운, 뭐 티마더웨이, 뭐 난지 스트로더, 발란슈나스 나쁘지 않습니다. 벤치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뭐 내일도 뭐 30분 정도로 주전 자원들 띄워준다라고 한다면은 벤치 구간 뭐 마진을 남기진 않더라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덴버 승이라든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덴버가 홈에서는 웬만하면 좀 점수 차이 많이 가져가면서 이기는 빈도수가 되게 많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클리퍼스랑 피닉스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퍼스랑 피닉스 살펴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클리퍼스는 뭐 눈에 보이는 게 레너드가 지금 빠지거든요. 이제 발목 이슈가 있죠. 발목 이슈가 있고 내일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은 상황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하든이라든지 브래들리 빌리라든지 고점이 높은 득점 볼륨이 높은 선수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백코트 위주로 가져가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원정에서 4게임을 가져가는 동안에 승리가 없었거든요. 4번 다 졌어요. 특히나 원정에서 4번의 게임을 가져가는 동안에 평균 실점이 몇이었냐면 129.5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원정에선 사실 수비가 안 되는 모습,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닉스가 조금 아쉬운 게 사실 박스아웃이 조금 아쉬워요. 이제 수비 리바운드를 좀 잘 못 챙기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에 뭐 하든이라든지 빌이라든지 주바치가 보여줄 수 있는 뭐 개인 능력이라든지 뭐 세컨 찬스에 대한 능력, 2대1 게임에서의 강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득점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잘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반면에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복귀를 했죠? 제일런 그린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린이 복귀하면서 클리퍼스를 이제 직전 경기에서 만나고 왔는데 29득점에 클리퍼스 상대 29득점에 야투율 50% 괜찮았죠?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좀 부족했었던 확실한 스코어가 복귀하다 보니까 부커가 조금 더 코트를 넓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요. 최근에 야투에 대한 흐름은 되게 좋아요. 야투 되게 잘 터집니다.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평균도 나쁘지 않지만 최근엔 더욱더 잘 터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이틀 전에 경기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피닉스가 이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이제 아마 이거 좀 나눠먹기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225.5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 뭐 225.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 요 정도만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두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 특히나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저의 방송이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 경기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 또 참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먼저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